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온 서울시가 방송업계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TBS 교통방송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다른 방송사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TBS 교통방송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D와 기자, 작가와 카메라 감독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프리랜서나 용역 파견직으로 일하는 272명이 대상입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앞서 서울시는 시청과 시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10,000명과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전체 취업자의 약 6%에 불과하지만 방송업에서는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임금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고용 형태로 지적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고용 형태가 불안한 데다 방송업은 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 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드라마 조연출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비 PD 역시 프리랜서로 장시간 노동에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업무 특성이나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업계로까지 미친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이 과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곳곳에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역시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올해 농업소득이 작년보다 8%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고령화로 씨름하는 우리 농촌에 또 다른 악재가 덮쳤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고령화로 농번기에 근로자 고용이 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1,014만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작년보다 8.7% 줄어든 건데 최저임금 인상과 유가 상승 탓에 농업 경영비가 늘어나는 게 주 원인입니다. 경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비가 한 3.5% 정도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후 폭풍이 농가로까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정부는 농업인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방침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나 홍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청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새 업무에서 우리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37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이 앞장서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가라앉히려면 농촌 현실에 맞는 대책과 홍보가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2, 3차 중소부품 협력사들에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현대자동차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현대차의 2, 3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문제로 2, 3차 협력사까지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업체 매기는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상생을 통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거나 투자하면 정부도 매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3%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4년 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설비 투자가 14.6%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고 민간 소비는 2.6%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1.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왕래가 생기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년 전 갑자기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왕래가 시작되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분주해졌습니다. 2년 동안 폐쇄된 개성공단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인들이 올림픽이 끝나면 정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방북 신청을 하자. 방북 신청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시설물 점검 및 그 후에 어떤 그런 보존 대책을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개성공단 무단 가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방북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개성공단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꺼내기에는 여전히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문제가 불거진 데다 정부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들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고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낮은 기온에 강풍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맹추위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조합원들은 구조조정 중단 등을 외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칼바람.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뚫고 전해지는 한기에도 3천여 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파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급여를 가지고 생계를 가지고 위협하지 말고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고 중국 공장의 부실한 문제, 중공장 처리 문제하고 채무 3조 9천억의 채무 문제를 먼저 선 해결하고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경영 정상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오후 들어선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2018 신년 투쟁 선포식에 합류하면서 모두 6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저마다 무기한 휴직이나 끊임없는 정리해고의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손발을 얼리는 추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동조폐를 철폐하고 노동학법을 철폐하고 산별노소를 제도하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절박한 신정을 요구하고 대화할 용의로 집회 후에는 청와대에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한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구조조정 저지 등을 외치며 이곳 광화문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에도 질서 있게 집회가 진행되며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이나 교통 혼잡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노사가 비정규직 양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인 이후 업무 강도와 처우를 둘러싸고 노사 관계가 삐걱거리는 양상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노동조합은 사측이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부터 5개의 대형 점포와 100곳이 넘는 전문 매장이 생겼는데도 임금을 아끼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63명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아예 1개월, 3개월, 6개월, 최대 1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는 직군입니다. 원천적으로 비정규직법에 따른 2년 근무 이상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주 35시간 근로제 도입을 두고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합니다. 총 30분을 줄여가지고 포스 근무를 더 하는 겁니다. 1시간 근무를 줄여놓고 30분을 일을 더 시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이마트 측은 스태프 직군에 일하려는 수요가 많고
회사가 고의로 비정규직을 늘린 것은 아니라며 노조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최저 시급 대비 20%가 넘을 정도로 동업계 대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어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요. 70%가량이 대학생, 휴학생 등의 20대로 자발적으로 단기간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측은 노조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반면 노조 측은 조만간 추가 부당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교육부가 외국대학 학위과정 일부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서울의 한 유학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협력사 자격으로 미국 모 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하고 평생교육원에서 1학년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2학년 때 유학을 가지만 3학년 때 국내 다른 대학의 미국 교육원에서 훈련한 뒤 4학년 때는 국내 대학에서 공부했고 학비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1년을 제외한 3년간 업체와 국내 대학에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고 국민이 단합해야 올림픽이 성공한다며 특히 선수들의 성공이 올림픽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동계스포츠를 육성하겠다며 여자 아이스하키를 포함한 동계스포츠 종목의 실업팀 창단과 고등학생 선수들의 대학 특기생 입학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총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안다. 애쓴 만큼 선전해 생애 잊히지 않을 올림픽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무 중인 사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 상품이 도입돼 월 4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사병들의 목돈 마련 지원 상품은 2분기 중에 도입되며 이를 위해 은행의 5% 우대금리 적용 저축 상품 납입 한도가 현재 2배인 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사병들은 21개월 복무 기간 최대 한도를 저축하면 870여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자동화기기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취약계층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르웨이 피겨 선수 소냐 헤니는 스케이트라면 검은색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하얀 스케이트를 신고 올림픽 3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인데요. 정부가 이를 본뜬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 3% 성장과 3만 달러 소득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로 불리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5G 통신을 내년 3월에 조기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3% 성장과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의 실행 방안으로 낡은 규제의 혁신을 꼽았습니다.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없이는 혁신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전략을 하얀 스케이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라는 관행을 벗고 흰색 스케이트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나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노르웨이의 피겨 선수 소냐 헤니에 비유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시범 사업과 기술 개발에 14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데이터 요금은 메가바이트당 4.29원으로 낮추고 6월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드론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5년간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해 우편물 배송이나 방역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 기술을 상용화하고 2022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에 무려 690개의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1시간입니다. 짐작하셨나요? 바로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무섭게 불고 있는 중국의 창업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1시간에 690개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몇 년 전부터 중국 창업 열풍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국제경제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중국에서 새로 생긴 기업의 수는 451만 개에 달했습니다. 즉 하루 16,500여 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점점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의 창업률 격차는 5년 사이에 2배 이상 벌어졌는데요. 인구 1만 명당 창업 기업 수를 비교했을 때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15개, 중국은 14개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5년 후에는 한국은 여전히 15개인 반면에 중국은 32개로 증가를 해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군요. 중국의 이런 창업 추이는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봐도 뒤처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창업 선진국인 미국의 1.1배, 또 이스라엘과 영국의 1.3배인 창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투자 규모 역시 408억 달러로 벤처 투자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의 7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벤처 투자액이 15억 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회사가 늘어난다는 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신규 취업자의 25%인 274만 명이 신생 기업에 고용됐다고 합니다. 신설 기업 한 개당 고용자 수를 따졌을 때도 중국은 평균 6.3명으로 영국의 2.3명, 또 독일의 1.7명, 또 한국의 1.5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창업이 활발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795만 명 중에 20만 명 이상이 창업에 뛰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1년 대학 졸업생 창업률이 1.6%였던 것에 비해서 3%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치인 1.6%의 2배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최근 개설된 중국 대학 내 창업 관련 수업만 2만 3천 개 이상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이 같은 선풍적인 창업 열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원인은 바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창업 혁신 교육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 대중 창업, 또 만중 혁신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창업과 혁신으로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방의 창업기금 설립을 장려하는 한편 영세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펼친 건데요. 대학에서도 다양한 창업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또 창업 자본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대학생들의 창업도 독려하고 있어서 단시간에 이같이 폭발적으로 창업률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창업 순풍 뒤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거네요. 무엇보다 취업보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운데요. 네, 하지만 이 같은 창업이 다 성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2013년에 창업한 중국 대학 졸업생의 3년간 창업 지속률은 46.2%를 기록했는데요. 창업 환경이 우수한 저장성의 창업 성공률 역시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 제도가 마련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아직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창업에 대한 인식과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부럽을 따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침없이 창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중국을 통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